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촉촉히 비가 내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늘은 병아리 반 수업이 있어서요. 좀 일찍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금을 줄이는 방법을 경매를 활용을 해보자. 지금 부동산 10년 로드맵 3탄으로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매를 통해서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죠. 저희가 이제 10년 로드맵이다 보니까는 실투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먼저 찾고 그 지역에서 경매 물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건요. 그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셋가율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신데 어저 인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전셋가율이라는 건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높다 하게 되면 아파트가 쪼금 더 많이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실수요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매매가가 1억 이게 되는 1억 이면 전세가가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70%다. 그래서 갭은 3천만 원 요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 전세가율 높은 지역은 어떻게 찾느냐?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감정원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요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론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요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요 사이트에서 요 아론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요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월간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라는 부분에서 월간 동향을 들어가고 그 밑에 아파트를 클릭하게 되면요. 그 밑으로 요런 내역들이 나와요. 매매 가격 지수, 뭐 전세 가격 지수 나오는데 그중에서 중간에 보면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요게 평균 가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시군구별이라고 해서 지역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은 경기권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경기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뭔가가 되게 복잡하고 그래프도 나오는데 잘 눈에 안 보이죠. 여기 맨 끝에를 기준으로 해서요. 가장 높은 곳이 전세가율이 80%인 지역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전세가율이 50%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요 밑에 수도권을 보면 되는데요. 헷갈리죠. 이럴 때에는 여기 위에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딱 다운을 받아 보면요. 요런 엑셀 파일이 나옵니다. 이거 열어보게 되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평균 가격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한국 감정을 제공하고 있는 이 전세가율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인제 소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202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소트를 해 봤더니 경기의 평균 전세가율은 69%다. 그리고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동두천, 그다음에 여주시, 이천시, 의정부시가 80%대에 육박하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79%,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군포시, 안양시, 안성시, 그다음에 용인시 여기가 지금 70%대인 거죠. 그리고 그 이하는 수지라든가 단원고 요런 게 70% 미만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조금 적다 하게 되면은 요 윗지역으로 가는 게 맞고요. 나는 투자금이 좀 여력이 있고 조금 더 상승하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요거예요. 방금 여기 사이트 엑셀로 받은 내용을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두 가지로 편집한 거는 이 작년에 6월 기준과 올해 5월 기준 1년 사이에 전세가율이 변동을 같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요. 79% 였는데 82%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지만 그중에서 매매 가격이 아예 오르지 않고 전세가를 찾는 사람들은 많다. 어떻게 보면 흐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좀 더 내려와서 보게 되면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는 78% 였는데 지금 현재는 70% 예요. 이 지역은 매매가가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세가가 낮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군포시의 매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하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은 70%대 이하인 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의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71%였는데 지금은 66%로 낮아졌습니다. 영통구가 작년에는 이제 77%였다라는 거는 낙찰가 매매가 오르는 것보다 인제 전세 가격이 약간 여기는 헤매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전세 수요가 받쳐지면서 올라가고 더불어 매가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가도 상승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는 1년 대비 낮아진 상태이다. 과천시 같은 경우가 50%예요. 50%. 가격이 전세가가 50%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아래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요 되고요. 아니면 실투금이 좀 적다 그럼 위에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3억을 기준으로 해 볼게요. 얘기 드린 대로 전세가율이 80%다. 그럼 83, 24 전세 가격은 2억 4천. 그럼 갭은 6천만 원. 만약에 전세가율이 50%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1억 5천. 그럼 1억 5천에 실투금이 있어야 되죠. 해당하는 50%대인 과천시에 3억 원대 아파트가 있나요? 찾기 힘들죠. 광명시는 있나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가능하겠죠. 약간 실투금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요렇게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지역의 70%인 전세 가격을 전세가율을 10% 올리게 되면요. 내가 3천만 원을 실투금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여기 고양시 일산 서구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가 진행되는 물건을 찾아봤더니요. 33건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수원에 있는 영통구에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으로 좀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통구에 있는 기준으로 경매 물건 검색하니까 한 5개 정도가 나왔어요. 어디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경매 물건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죠. 이 지역이 핫하다란 얘기예요. 경매 물건이 많다라는 거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물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산 서구가 평균의 전세가율이 77%예요. 77%인데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가격대를 보면요. 굉장히 가격이 8억 5천대 높죠. 내가 만약에 실제 거주할 거라 그러면 요런 아파트를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 신건입니다. 그리고 1억 5천대의 아파트도 있고요. 여기는 인제 투자 목적이나 임대 목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4억 4천, 5억 7천 그중에서 5억 7천인 건 한 번 유찰이 됐죠. 유찰이 돼 30%가 유찰이 돼서 그러니까 30%가 저감이 돼서 현재 최저가가 70%로 떨어진 상태. 요런 물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3억대, 2억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3억대 물건을 인제 검색을 했으니까 요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인근에 있는 낙찰가율을 찾아봤어요. 이미 낙찰된 겁니다. 가격이 2013년부터 2015년, 17년, 19년, 20년까지 차례대로 물건들의 인제 가격이 변동된 거를 보이게 되면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는요. 어 수도권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거 보이세요? 2013년 초에는 80%대였다가 2013년 말부터 2014년 넘어가면서 90% 넘어가고요. 2015년도엔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해서 쭉 올라오다가 2019년에 82%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해 들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라고 봤을 때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고조를 올리면서 요때는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지역의 그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2017년 파리 대책 때 여기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을 묶으면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힘든 게 대출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인제 회전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근처에 인제 입주 물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이제 이 지역이 가열되는 형상을 보이는
보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겠죠. 그랬더니 2019년도에 11월 26일이면요. 그다음에 2년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된 곧바로 된 이후에 경매가 진행된 물건인데 요때 당시에도 82%로 됐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6월 17일 날 뭐가 됐어요? 이 지역이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앞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이제 접근 전략이 조금 더 많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전세가율이 77%였던 지역이 거의 80%대 이상으로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게 되면은 실투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 한 건이 경매로 낙찰된 사례예요. 언제? 이때. 2019년 11월 26일 때 낙찰된 사례를 보니까요. 가격이 82%로 됐고요. 2억 6,299만 원. 낙찰이 입찰하러 간 사람들은 경쟁률이 15명이 경합을 했습니다. 2등의 가격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 당시로는 경쟁에서 받은 금액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경쟁력이 있었는지는 일단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2019년 11월 26일 당시에는요. 매가가 한 2억 8천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전세가 2억 5천 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3천 갭이란 얘기예요. 3천 갭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아파트를 1,500만 원 정도 낮게 받은 거죠. 그러면 실투금은 1,500으로 줄일 수 있었다란 얘기죠. 여기에 수리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투자금이 좀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갭만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요. 이 물건이 현재 가격은요 3억대로 나오고 3억에서 물건 괜찮으면 3억 1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그 사이에 2천이 오르고 그리고 갭은 5천으로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격만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1,500 갭이어서 1,500 실투금을 12,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천이 상승을 했죠. 그럼 실투금 대비 6개월 사이에 100%의 시세 차익은 얻었다. 그럼 이 이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물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곧바로 12월 5일 날. 취하라는 건 뭐예요? 갚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경매로 진행된 그 금액의 실행 원인이 됐던 금액을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갚은 걸 왜 갚았을까요? 요런 분위기 때문이겠죠. 이때 조정 대상 이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일산에 매매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급매물들이 쌓여있던 급매물들이 다 소진이 되면서 매가가 단기간에 기본적으로 2-3천 정도는 올랐고요. 그리고 특정 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 투자 대상이 좋았던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많이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요런 물건도 이제 취하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수원의 영통구에 있는 물건을 보시게 되면요. 전세가율이 66%입니다. 5건이 진행됐다고 했죠. 요때도 낙찰가율을 보면요. 2015년대에는 88%였고요. 2019년에 들어서 100% 이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건 2010년이네요. 예, 2010년의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90%대입니다. 요 사이에 해당하는 이제 경매 물건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인근에 있는 진행 물건과 해당하는 물건 약간 두 가지로 뽑아오긴 했는데요. 요렇게 이제 2010년 건 너무 오래됐으니까 뺀다고 하고요. 위에 걸 보셔도 되고 2010년 때는요. 저희가 요때는 요 상승장이 있었던 시기였죠. 2008년 이 기준으로 해서. 그쵸? 예. 그리고 2019년도부터 쭉 보게 되면은 97%에서 이제 100%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원에 인제 아시다시피 영통구도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과열이 됐었죠, 단기간에. 이 지역도 인제 화성이랑 겹들려서 공급 물량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실제 전세가율도 올라가고 매매다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월 21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죠. 그리고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물건이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진행되는 물건의 가격대도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얼마의 금액이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은 되게 다양하다. 그리고 66%대인 요 물건을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낙찰가율이 인제 어떻게 될지는 인제 서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전세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실투금도 조금 더 줄여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내용 정리는요. 실투금을 10%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시세 차익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제 안전하게요. 그래서 전세가율을 10%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을 10%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은 요게 딱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실투금을 줄이고 시세 차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지역, 전세가율 높은 지역을 찾아서 경매 물건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요, 기회는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내 집 마련이 먼저이냐 재테크가 먼저이냐는, 아까 경매 물건도 금액대가 달랐잖아요. 이제 제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고, 그리고 경매를 이용해서 실투금을 최소화해라. 지금 지역들이 상승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많죠, 수도권에서는. 하지만 인제 이후에 혹시 하락한다고 해도 두 가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0년 로드맵 그리기 인제 3 탄으로는 경매를 이용해서 인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 높은 지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내일은 4 탄으로 해서 경매 또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